필리핀 세부에서 콘도 구입하는 거랑 그리고 세에 놓는 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콘도를 구입할 때, 그리고 팔 때, 그리고 운영하면서 월세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붙는지 그거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한국으로 따지면 콘도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네.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이 나라 말로 캐피탈 개인 텍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의역을 하자면 양도소득세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보시면 양도소득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나라 법률상 매매대금과 공시지가랑 높은 걸로 6% 과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한국처럼 비과세가 있는 게 아니세요. 한국은 양도소득세라는 의미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투기지역이냐 비투기지역이냐, 거주기간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시고 그렇죠. 양도 차익에 따라 부과를 하지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의미는 정확하게 양도 차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비과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대금 매매 대금이 4밀리언이지만 공시지가가 3밀리언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요? 나라에서 정하죠.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좌표가 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지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실거래가가 신고된 게 2006년부터 노무현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정착이 돼서 무조건 되지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냐 10채를 갖고 있냐 세금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캐피탈 게인 텍스는 종부세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은 나오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게 아니라 다운계약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예전에 2006년 전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당연히 공시지가로 세금을 페이했잖아요.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3밀리언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는 2.8밀리언에 팔았어요. 근데 세금은 2.8밀리언에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따라가요. 왜냐? 매매대금과 공시지가 중 높은 걸로 6% 과세한다고. 그리고 이 나라 법률상 캐피탈 게인 텍스는 셀러, 즉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세금을 매수인으로 납부한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세금 자체가 틀려지세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세요. 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매매 대금이 너무 싸서 모든 세금은 매수인 사장이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도 매매 대금 계약서에는 캐피탈 게인 텍스는 매도인이 낸다고 인정을 해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취등록세가 있잖아요. 여기에 취등록세 의미는 다큐먼터리 스탬프 텍스, 즉 인지세, 그리고 트랜스퍼 텍스 이전세가 있어요. 인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이나 공시지가 좀 높은 걸로 1.5% 과세. 트랜스퍼 텍스는 이전세인데 한국어로 따지면 지방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다위 시티냐, 세부 시티냐, 라프라프 시티냐에 다 틀려지세요. 0.5에서 0.75%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말고는 다른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밀리언, 네. 한화로 한 1억 정도 되는 콘도를 매매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납부하는 거면 한화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밀리언이었을 때 네. 만약에 공시지가가 3밀리언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3밀리언에 대한 세금 1.5%. 그러면 45,000페소겠죠. 네. 그리고 트랜스퍼 텍스가 지방마다 다 틀리긴 한데 지방세라 0.75%라고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3밀리언 곱하기 0.75% 22,500. 네.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금은 얼마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68,000 정도. 네.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이 3.6밀리언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네. 밭이 따로 붙어요. 밭 12%가 붙거든요. 네. 근데 일반 매매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분양권에만 해당이 되세요. 분양권. 왜냐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 안에 밭과 당연히 아덜차지라고 이런 기본 세금은 붙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4밀리언짜리 유닛을 판매를 하면 네. 계약서나 판매 다운 계약서 자체는 36,000 밑으로 해서
상관없겠네요. 네,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되는 계약서가 Deed of Absolute Sale이 이게 BIR, 즉 국세청에 신고되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으면 이 금액대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분 간의 매매 금액이 틀려요. 그러면 컨트랙트 셀이나 어그리먼트나 요거를 써서 사실 실제는 4밀리언이지만 텍스 부분 때문에 내가 3밀리언을 계약서를 쓰는 거야 라고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 신고가 안 들어가는 계약서, 이거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계약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실제로 1억짜리를 판매를 하면 세금은 한 150만 원 정도? 그렇죠. 사시는 분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차이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까지도 받고 실제로 1억짜리 이제 콘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달 월세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콘도를 어딜 구매하시냐에 약간 틀려지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IT 파크에 있는 뭐 아비다나 아비다 리알라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적으로 스튜디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용이 7에서 8평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장기 렌트냐 단기 렌트냐에 따라서 렌트비가 틀려지세요. 장기 렌트는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는 6개월에서 1년, 단기 렌트는 6개월 미만. 이 단기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18,000에서 22,000페소 정도예요. 근데 왜 금액이 틀려지냐? 왜냐면 일반적으로 콘도를 구매하게 되면 콘도 듀스라고 콘도에 납부하는 한국처럼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게 있어요. 스튜디오 기준으로 2,000페소 정도 해요. 그래서 렌트비가 18,000에 관리비 불포함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비는 세입자 부담이어서 실제로 내가 수령하는 렌트비는 18,000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2만 페소의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하셨어. 어차피 2,000페소가 관리비예요. 관리비 빼고 내가 가져가는 거는 18,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굉장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유닛이 18,000이면 내가 시세보다 500페소, 1000페소 한국 단위로 따지면 한 2만원, 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면 공실률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은 일단 콘도를 분양받으면 개인이 유닛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도 더 받을 수 있는지 덜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은 될 테고. 그랬을 때 금액이 18,000에서 22,000페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국 분들이 이렇게 콘도를 구입을 해서 렌트를 놓으면 1년으로 쳤을 때 몇 달 정도 이렇게 렌트가 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를 두시냐 단기를 두시냐에 틀려지세요. 단기 렌트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 25,000에서 27,000페소, 28,000페소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좋아서 단기 렌트만 두시는 분도 계세요. 나가자마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이러시면 사실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아니면 장기로 뒀다가 단기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많이 경험을 해봐도 한 달 정도, 1년에 공실률 다 감안해서 한 달 정도만 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비어져 있는 유닛도 많기도 해요. 바로바로 들어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유닛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에 틀리세요. 정말 필리핀 집주인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유닛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는 당연히 인테리어가 조금 좀 돼 있는 유닛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이랑 틀리게 여기는 주방 자체가 수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짜놓으시면 같은 조건이라도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건 세탁기 같은 거. 그렇죠. 세탁기나 기본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통돌이 세탁기를 두냐 아니면 드럼 세탁기를 두냐. 왜냐면 드럼은 건조가 좀 되다 보니까 건조가 100% 되냐 건조가 80% 되냐 요거에 따라 약간 틀려지세요. 그거에 따라 금액은 약간씩 유닛 세팅비는 틀려주신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다 페소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수치를 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들이 페소가 갖고 있는 거를 여기 당연히 어카운트가 없으시면 원화로 송금해 달라고 하시면 그때 환율에 맞춰가지고 원화로 바로바로 송금을 해드려요. 한국 계좌로. 그러니까 당연히 영수증 발행하죠. 렌탈비가 18,000페소를 받았어. 18,000페소 받은 영수증에서 그 나라 환율에서 같이 해서 그냥 보내드려요. 18,000페소 컬렉했고요. 오늘 환율은 어떻게 돼서 지금 금액 얼마 송금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 다 전부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한국에서 렌트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일까요? 훨씬 좋죠. 왜냐, 한국은 세금 부분 때문에 요즘에 많이 눈을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하실 것도 없으시고요. 오피스텔이 공실률 감안해서 수익률을 따지면 한 3.2% 정도예요. 세금 뺄 거 다 떼면. 여기는 공실률 감안해도 최소 6, 7%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에 금액을 두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콘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잘 걱정되는 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콘도를 판매하려고 할 때, 현금화 시키려고 할 때 잘 판매가 되는지. 우선은 콘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사실 때 팔릴 수 있는 콘도를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즉 여기 있는 고급 콘도를 구매하시면은 안 되세요. 왜냐,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묵혀두고 뭐 1년에 한두 번 와서 고급 콘도처럼 사용하시면 휴양 목적으로 별장처럼. 사용하시면 좋죠. 별장으로. 근데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현금 유동화예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렌트도 좀 잘 나갈 수 있고 우리 매매 대금도 비싸지 않고 몸집이 가벼워진다. 그렇죠. 그런 유닛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도 낮고 나중에 매매를 원하실 때도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속편하게 생각하실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4밀리언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렌트를 3년에서 5년 정도 돌렸어. 나중에 정 매매가 안 됐어. 4밀리언 그대로 상금액만 파셔도 매매는 돼요. 그랬을 때 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은 더 올라요. 근데 최소한의 거를 봤을 때 급하다. 샀던 금액만 샀었던 거를 그대로 파시면 매매되는 것도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필리핀 페소 환율이 어느 정도 되죠? 회수 환율이 지금 23.2, 23.4 정도 하니까 지금 환율은 좀 괜찮은 편이죠. 환율이 완전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뭐 30까지도 올라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한 2년 전만 해도 환율이 27, 28 정도까지는 갔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원화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적기고요. 여기서 원화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페소 차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갖고 나가시는 게 좋으신 거고. 그럼 실제로 요즘 최근에 세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많이 구입하세요 요즘엔? 여기 오시면 그러니까 여기 세부 같은 경우는 한 번 오신 분이 없으세요. 한 번 오셨던 분들이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근데 막상 지내보시면 렌트비에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처음에는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셨다가 자꾸 오다 보면 이 과연 매매 대금이 얼마 하는데 렌트비가 이 정도 될까라고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를 구매해 보시고 우선은 수익률이 괜찮고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만 내가 필리핀에만 믿고 관리를 해줄 거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 투자를 실패를 보세요. 가장 실패를 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돈 관리가 좀 투명하신 분하고 연결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 렌트를 넣고선도 안 넣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거래를 하셔서 신뢰가 좀 쌓이다 보면 다음번에 그분들은 하나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해서 많이 늘려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해외 부동산은 어차피 신고제니까. 자진 신고시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실 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굳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목적에 따라서. 되죠. 그렇죠. 그럼 콘도 구입 비용은 어떻게 가지고 와요? 우선은 이 나라 자체의 시티은행 카드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아이디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ACRI 카드. 네, ACR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그나마 이 나라 자체에서도 계좌 오픈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가 3개 정도 필요하죠? 네. 오픈할 때. 그랬을 때 만약에 한국에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공증을 받으셔서 교체를 하셔서 하시면 은행 계좌를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은행 계좌가 한국처럼 내가 국민은행 갔으면 국민은행 다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각 지점별로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 뭐 명동 지점을 갔어. 근데 국민은행 뭐 이태원 지점을 갔어. 조회가 되잖아요. 한국은 여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온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통장을 찍어봐야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필리핀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부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콘도 가운데 제일 추천하는 우선은 유닛과 형태들. 제일 추천하는 거는 우선은 제일 보실 건 이 나라 튼실한 건설사를 보셔야 돼요. 한국도 레미안이나 뭐 힐스테이트나 뭐 건설사를 보고 많이 구매를 보죠. 하시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를 보고 구매를 하셔도 서류 팔로비 굉장히 느린 편인데 건설사가 부실하게 되면 혹시나 부도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를 좀 구매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큰 장기 프로젝트. 그렇죠. 장기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 가성비 대비해서 사실 한국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런 퀄리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률만 볼 것 같으면 좀 저렴한 콘도에 렌트가 잘 나갈 수 있는 콘도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 방법이죠. 그랬을 때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이상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만약에 저 같은 교민이 살 것 같으면 오래 살 것 같으면 당연히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구매해도 됐지만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거를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한 콘도에 한 층을 몰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뭐 20층을 5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공실률 부담이 조금 더 있으세요. 그랬을 때 스튜디오를 하나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다른 콘도의 원베드룸을 구매하시고 그러니까 유닛 타입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구매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가 실패를 안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콘도를 한 2개 정도 구입을 해서 월세를 돌리고 그 비용으로 본인이 사는 주택의 월세를 납부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 장기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사시면서 콘도가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막상 렌트비로 1억 이상을 납부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면 내가 사실은 식구가 많아서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은 살아야 되지만 차라리 스튜디오나 원베드룸은 유닛을 여러 개 구매를 하시고 렌트비를 받아서 렌트비를 세이브 하시는 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나중에 판매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죠. 그래서 큰 거를 구매하시라고 인포는 안 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실제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연락을 해드리면 부장님이 이제 관리해 주시는 건 콘도 구입부터 그렇죠. 그리고 렌트 나가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유닛 세팅도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려요. 유닛 세팅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업자를 연결해 드리거나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구 가전 구매하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처럼 가구 가전 좋은 게 필요가 없으세요. 이 나라에 적당한 가구 가전을 그리고 양문형 이런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무난한 걸로.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는 것도 제가 뭐뭐가 있어요라고 보내드리면 컨펌하시면 사서 배달까지 해서 세팅까지 해서 사진 다 첨부해 드리니까 우선은 구매하실 때 한 번은 넘어오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직접 유닛을 보고 해야죠. 그렇죠. 그게 안심이 되실 거세요. 한번 만나보시면 서류도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계약서부터.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